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외도를 하나의 예술처럼 다루며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유지하는 남자의 비결입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하며 자신을 보호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일부 카사노바의 철학. 저는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40살이고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과의 생활은 겉보기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한 가지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여성들과의 만남에서 얻는 설렘과 자극은 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외도는 단순한 충동이 아닙니다. 그건 철저한 계획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하나의 기술입니다. 저는 제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을 나름의 철학으로 체계화했습니다. 1점 첫걸음은 신중하게 적합한 상대를 찾기. 외도를 시작하기 전 가장 중요한 건 적합한 상대를 찾는 것입니다. 제 원칙은 가볍게 즐길 수 있지만 깊게 얽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거나 나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처음 만난 김수아라는 동료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자주 털어놨습니다. 재민 씨, 요즘 저 정말 힘들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동료로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나를 신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점, 첫 대화는 자연스럽게 공감과 경청. 외도의 첫 단계는 상대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공감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아 씨, 요즘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어봐서 잘 알아요. 가끔은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내려놓아도 돼요. 이런 대화는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3점, 유혹은 서두르지 않기, 천천히 다가가기. 외도의 성공은 서두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대화를 천천히 발전시켰습니다. 퇴근 후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주말에 가벼운 산책을 제안하며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아 씨, 주말에 근처 공원에서 산책이나 해요. 요즘 스트레스를 푸는데 자연이 최고잖아요. 그녀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점점 저와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4점, 완벽한 비밀, 유지 선을 넘기 전의 준비. 외도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는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만남, 장소는 항상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정했고, 대화에서도 서로의 삶에 대해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수아 씨, 우리 만남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겨요. 이런 순간을 깨는 건 정말 원하지 않아요. 이 말은 그녀로 하여금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고 서로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박재민이라는 남성이 들려주는 외도의 예술,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으러 다시 가보죠. 2부 관계 유지의 기술. 관계를 시작하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정과 일상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늘 3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행동했습니다.
1점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기. 외도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상대가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김수아와의 만남이 지속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제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아 씨, 우리 관계는 서로를 지탱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언제든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을게요. 그런 대화는 그녀가 나를 더 신뢰하고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2점 연락은 짧고 간결하게. 비밀스러운 관계에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그녀와의 연락을 항상 간결하게 유지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만남에서 직접 나누었고, 메시지는 절대 필요 이상으로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메시지를 보내오면 저는 단순히 좋아요. 평소 장소에서 봐요 라고 답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줄이고 실질적인 계획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3점 만남은 특별하게, 하지만 자주 하지 않기. 외도 관계에서는 만남의 빈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녀와의 만남을 자주 가지지 않으면서도 한 번의 만남이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퇴근 후 그녀를 데리고 근교의 한적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평소 가지 않던 곳이었고 그녀는 작은 이벤트에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재민 씨, 이런 곳에 저를 데려와 주다니 정말 감사해요. 오늘은 제게 너무 특별한 날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었어요. 4점 가정에는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기. 외도 관계가 들키지 않으려면 가정에 소홀해 보이는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가족과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아이들과 공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아빠,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으신데도 우리랑 시간을 많이 보내주셔서 좋아요. 아이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랑 보내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지. 그런 모습은 아내 민정이 저를 신뢰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5점 감정선을 넘지 않기. 외도 관계가 위협적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감정선은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김수아가 가끔 더 깊은 감정을 드러낼 때면 저는 부드럽게 선을 긋곤 했습니다. 재민 씨, 저는 가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아 씨, 우리 관계는 지금 이대로가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요? 더 욕심내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제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부 흔들리는 감정의 줄타기. 외도 관계는 유지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관리한다고 해도 결국 인간의 감정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수아와의 관계를 철저히 선을 지키며 이어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점 관계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하다. 어느 날 우리는 퇴근 후 늘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무겁고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재민 씨, 저 요즘 이상한 감정을 느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감정인가요?
저는 그녀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부드럽게 유도했습니다. 그냥 재민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더 깊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순간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수아 씨, 우리는 지금 이 관계가 서로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 선을 지켜야 서로를 더 오래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재민 씨 말이 맞아요. 그런데도 가끔은 제 감정을 멈출 수가 없어서 괴로워요. 감정의 갈등 속에서 그날 이후 그녀와의 만남은 어딘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때때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삼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민 씨, 저는 당신이 제게 너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거겠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아 씨, 저는 당신이 제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은 지금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선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갈등. 그 관계가 무너질 위험에 처한 건 한 번의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 민정이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재민 씨, 이 수아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메시지가 꽤 자주 오던데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정은 수아와의 메시지를 읽지는 않은 듯 보였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의심이 싹 트는 것 같았습니다. 아, 회사 동료예요. 요즘 업무 때문에 협의할 일이 많아서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묘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수아와의 관계가 더 이상 완벽하게 유지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감정과 현실 사이의 선택. 며칠 후 수아가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재민 씨, 저는 이제 이 관계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필요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아 씨,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당신을 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를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제 감정을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지속한다면 가정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저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선택의 끝자락. 수아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 민정이 여전히 제 변화에 의문을 품고 있었고 아이들조차 제게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갈등의 절정. 어느 날 수아가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고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 씨, 저 이젠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수아 씨,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관계가 더 이상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멈추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정말 제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녀를 놓고 싶지 않다는 감정과 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만남. 그날 밤, 수아와의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호텔방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민 씨, 저는 당신과의 시간이 정말 특별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아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의 시간이 제게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 다 현실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으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오다. 수아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저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민 씨,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당신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우리가 예전처럼 대화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그 말을 믿는 듯한 그녀의 표정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후로 저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웃고 떠드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났고 민정과의 대화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수아와의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마지막 만남 이후로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의 삶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무리. 박재민은 결국 현실과 감정의 갈등 속에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지 궁금합니다. 썰라디오는 매일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